황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 강의 선생님이 보천부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음. 제가 보천부 전투는 언제 일어났냐면은 1937년도 6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황 선생님께서는 동아일보에서 많이 키워줬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 긁어다닌 그 전투가 크게 확대가 되어갖고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네, 그랬나요?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예. 예. 네, 별볼 일 없는 전투는 맞아요. 이제 그 당시에 근데 그 내용을 다 하다 보면은 예,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1920년도에 그 봉오동 전투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그것도 6월 달에 일어났었는데 그다음에 4개월이 지나서 10월 달에 1920년도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같이 연결하다 보면은 그 한 전투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주로 주관이 돼서 봉오동 전투가 치러졌는데 일본이 이제 대대급 대패를 하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화가 이제 단단히 나고 이제 뿔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그 몇천 명의 연대급 병력을 이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월 달부터 무려 6일간 일주일간 전투를 치러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 전투로 이어지고 졌다고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보천부 전투도 그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그 보천부 전투, 구시산 전투, 간산봉 전투를 한 전투로 묶어야 됩니다. 이게. 네, 근데 보천부 전투를 치르기 전에 만주에서 이게 많은 항일 투쟁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보도가 막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1920년도부터 1937년까지는 무려 17년이라는 그 길고 긴 세월이 흘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 항쟁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접하자 뭐 백범 김구 선생님도 막 창문을 열고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조선은 살았다. 응? 정말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을 눈으로 보았다. 우리 조선 인민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숫자가 얼마 정도 들어왔느냐? 무려 600명이 군복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인사로서 강을 건너서 보천부를 들이닥쳤는데 왜 보천부를 쳤느냐? 근데 그 해산이라는 곳에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이 말하자면 그 당시 함경 북도의 거의 이제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 만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 해산 안 치고 왜 보천부를 쳤을까? 비겁해서일까? 거기가 무서워서 일본 군대들이 거기를 주둔하고 있고 경찰도 대규모 경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최현이라고 김일성 부대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그 대규모 부대가 백두산에서 일본군에게 포위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최현 부대를 구출할 겸 네, 그다음에 이 굳이 해산을 칠 필요 없이 해산에 있는 부대를 유인해야겠다. 이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 보천부를 친 겁니다. 이 보천부는 뭐 별로 이제 뭐 군대도 없고 변사무소, 주재소 뭐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 파출소 정도 네. 이렇게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쳐가지고 아주 이제 일본군은 뭐 아주 작살을 난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기관총 탄환 자국들이 지금도 그 건물 이런 데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중 이제 대위를 또 선전을 하고 그리고 유유히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게 해산에 있던 그 부대들이 일본군 부대들이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런데 그 구시산에 그 산이 가파른데 이미 그 전에 돌멩이를 다 묶어놔가지고 이게 뭐 자루 또는 이게 그물 같은 데다 이게 군데군데다 묶어놔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걸 퇴각을 한 거예요. 네. 일본군 중대 병력이 그리 막 이제 쫓아 올라오죠. 딱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일본군이 뭐 후티를 모르는 용맹무성한 그런 부대들인데 그걸 딱 끊어버린 거죠. 그 그물 자루 이런 걸 떨으니까 돌멩이가 무수히 막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떼죽음 당해버렸죠. 네. 이게 바로 그렇군요. 구시산 전투예요. 그 바로 다음 날 일어난 겁니다. 응? 그리고 이제 최현 부대는 이제 백두산을 포위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포위망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현 부대는 이제 살아난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최현 부대는 그 최현은 그 김일성 부대하고 같이 맞먹는 부대였고 나이도 훨씬 많아요. 김일성 사령관보다 나이가 많은데 누가 장군님이라고 자기가 하면은 나보고 앞으로 장군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응? 앞으로 장군은 이제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때문에 이제 구출된 거니까. 네. 근데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전공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동지애를 발휘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간산봉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본군이 화가 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함흥에 있는 74연대가 간산봉으로 이제 추격해러 온 겁니다. 이게 일본군 정규군이죠. 네. 그 당시에 연대면은 한 3,000명 병력이 됩니다. 거기 이제 보급 부대까지 다 합치면은 한 4,000명 이렇게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럼 이쪽 그 항일 투쟁 무장 세력은 병력이 어땠냐 하면은 거기는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유격대니까 한 1,000명 정도를 사단으로 칩니다. 이게 사단으로 이렇게 명칭만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연대 병력 좀 못 미치고 거의 대대보다는 많은 그런 규모죠. 그렇게 3개 사단이 이렇게 지겠습니다. 그 4사단이 이제 최현 부대, 2사단이 이제 김일성 부대, 그다음에 6사단이 이제 팔로군 중국군 부대예요. 중국군 부대가 함께 연합이 돼갖고 이제 매복을 해서 그 일본군을 저기 전투를 벌였는데 하루 종일 그 비가 오는 가운데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아리랑을 부리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이때 조선 사람은 엎드려라. 이게 일본군 안에도 그 조선 출신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황당하죠. 이게 멘붕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그 초안지에 보면은 항우와 유방하고 때 그 사면초가라는 그런 고사성가 있죠. 그렇죠. 응? 항우의 초나라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심리전으로. 응? 그러니까 항우 그 부대가 응? 자기 나라 그 노래를 막 부르니까 적군들이 부르니까 이 멘붕에 빠져갖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이 조선 출신들이 상당히 그 일본군 부대에 있었는데 이게 뭐 아리랑을 불어버리니까 응? 멘붕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타갖고 이제 돌격 앞으로 조선 사람 엎드려라 이랬던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을 해버렸어요. 이 청산리 전투는 후퇴를 하면서 이룬 전과예요. 가지고 이제 일본 군대가 약이 올라갔고 그 민간인들을 그 대량 학살을 했죠. 경신참변.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인민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그 피바다를 잃었다. 그래서 북에서는 피바다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간산봉 전투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 뭐 후퇴하면서 그 일본군을 무찌른 게 아니라 돌격 앞으로 해서 일본군을 다 아작을 하고 무기를 다 노획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체육대회도 하고 뭐 노래자랑도 하고 군민연합대회를 그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들이 나중에 그 일본군들을 시체를 갖다가 옮기는데 너무나 많아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목만 잘라가지고 자루에다 넣어갖고 마차에다 실어갖고 수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호박덩어리다. 창피하니까. 그래서 갑오짜라고 합니다. 갑오짜. 갑오짜. 일본말로 이제 갑오짜. 호박덩어리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살아서 간 사람은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그 중국 팔로곤 부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 팔로곤 부대도 90%는 그 병사들이 전부 다 그 저기 조선족 출신이에요. 편제만 그 팔로곤에 편제가 돼 있던 거예요. 그 지휘관도 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조선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팔로곤 그 중국 그 전투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에 또 왔다 하루키라고 저희 일본 그 교수가 있어요. 그 김일성과 만주 항일 전쟁이라는 그 책이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 전과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은 명확합니다. 사람 이름도 좀 다르고 뭐 그런데 하여튼 패전원 쪽에서는 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뭐 승리한 쪽에서는 뭐 숫자를 뭐 불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보편적인 사례예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은 막 다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하고 아마 그 러시아 쪽에서는 아마 러시아군이 다 이겼다고 주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들 말하죠. 예,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이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우리가 살았다. 우리 조선에 인민 무장 세력이 있음을 알려준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었다. 응? 그 다음에 전과는 이 구시산 전투하고 간산봉 전투에서 그 보천분 전투가 이루지 못한 그 전과를 다 이루었다. 승리의 전과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빛나는 전과들을 우리는 승전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 사회주의 계통의 그 독립 항쟁을 제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그 사회주의 계열에서 또 투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율성, 뭐 김두봉, 최창익, 허정숙, 뭐 양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 마오쩌둥 밑에 부대에서 활동한 그 팔로곤에 편입된 그 조선 의원군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덩샤오핑,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을 뭐 구출하는 해서 등소평이 살아난 그런 전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김원봉 그 투사는 그 의열단에서 조선 의용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전환을 했죠.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충칭에 있는 상위 그 임시정부 그쪽으로 이제 김원봉 그 가서 국무위원까지 된 분이고 그 나머지 대다수는 이 팔로곤에 그 편입이 돼서 그 투쟁을 했어요. 무장 세력은 그 둘이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무장 활동을 한 저기는 윤봉길 의사예요. 윤봉길 의사. 네.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그 공원에서 그 시라카와 그 일본군 그 총사령관을 갖다가 폭사시켰죠. 예, 도시락 폭탄이 도시락 유명하잖아요. 폭탄으로 유명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장개석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거의 뭐 그냥 거의 구걸하다시피 현상 유지하기도
바쁘고 무장투쟁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광복군을 조직하고 투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마냥 해보지도 못하고 그 유기적 성과만 거뒀습니다. 그 카이로 선언, 그다음에 카이로 선언 잘 아시죠? 그 교과서 나와 있지만 네. 그 카이로 선언에서 그것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 포츠담 선언. 네. 예.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것이 일본이 분할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홋카이도하고 그 일본 그 혼슈섬 북쪽 그것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예, 일본의 뭐 주요 도시인 뭐 도쿄하고 오사카 이런데 교토 이런데 이제 관동 지방이죠. 이거는 미국이 점령하고, 그다음에 관서 지방 뭐 히로시마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큐슈 이런 섬은 영국이 이제 지배하고, 그다음에 시코쿠 그 일본 밑에 조그만 섬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것은 중국 장제스 지배하는 장제스가 이제 분할 지배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 약속을 깨고, 그다음에 저기 멀쩡한 조선이 이게 갈라진 건데 그 약속을 깨고 이렇게 그 행동을 한 게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는 미국의 그런 제안으로 저기 나라가 분단이 돼갖고 지금 70년에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련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바로 원자탄 유력 때문에 소련 약호가 죽은 거죠. 그리고 자,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에 저 보천물 전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보천부 전투는 그 한 전투로만, 그 한 날의 전투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진 구시산 전투, 한 달 후에 이루어진 간산봉 전투를 하나로 묶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는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상당히 600여 명의 많은 그런 부대가 국내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인민들이 보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동아일보에서 크게 이제 홍보를 해서 전과를 이루고 정치적 효과도 누리고 군사적 효과도 간산봉 전투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 그 다음에 국내로 또 진입을 해서 크게 대규모 전과를 이룬 전투가 대홍단 전투입니다. 그건 39년도 5월달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5월달부터 이렇게 5월, 6월 이렇게 전투가 만주지방에는 추워서 그런지 그때가 전투를 우리 항일 투쟁하기가 적당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홍단 전투에서는 이게 일본군들이 그 산불 예방을 위해서 백두산 주변에 큰 도로를 깔았어요.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를 타고 직접 행군해서 들어온 거예요. 행군해서 바로 진입을 해갖고 이게 둘은 참 용감무쌍하고 배짱이 든든한 그런 전설을 이뤘습니다. 거기 전투에 보면은 어머니 주곡에 드리는 총성이었다. 그 총성은 어머니 주곡에게 드리는 인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그 일본군 에서 노획한 개 있죠, 개. 네. 군견이 전투 중에 일본 군대로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참 그 다음에 또 인력군들 거기 인력군들 이제 민간인들도 있었는데 그 주선 사람들은 우리 항일 유격군으로 막 오고 그 일본군 그쪽 계통 사람들은 민간인들은 일본 군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피는 속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홍단 전투는 상당히 대대급 전투인데 국내 진입 전투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규모는 아주 큰 전투는 없었고, 이제 규모는 제일 큰 전투는 그 대홍단 전투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보천부 전투는 규모는 왜소했지만 조선의 정신도 살았고 심장도 살았고 일본군 머리 위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조기천 시인은 그렇게
그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